그때 왕꽃 선녀님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왕꽃 선녀님이 약간 무당 나오고 막 이렇게 신기 맞고 이런. 그러니까 맨날 그걸 틀어놓고 자니까 사람이 자꾸 귀신 꿈을 꾼대. 아니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그러니까 낮에 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산 거보다 그 마지막 30분이 더 나에게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백중 이야기. 백중이 7번 제를 지내는 데도 있고 77제 뭐 이래갖고 49일을 하는 데도 있고 8번 하는 데도 있어요. 입제를 따로 해. 그러니까 7번은 기본으로 하는 거고 플러스 입제를 한 번 더 해. 예. 그래서 그럼 몇 번이에요? 7, 8, 56일 동안 하는 거예요. 56일 동안. 56일을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8번 하는 데가 있고. 7, 7을 하는 데가 있고 7, 8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초제가 입제인 절도 있고 그 전주에 입제하는 절도 있고. 이렇게 끝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음력 7월 보름. 7월 보름. 근데 이런 게 다 헛제사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사실은. 헛제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자꾸 저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백중에 49제 한다라는 말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천도제를 한 2번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천도제를 2번 한다. 천도제하고 49제 개념을 몰라서 자꾸 스님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출가하고 난 뒤에도 저런 거는 없었습니다. 백중을 49일 하는 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오래 한 적이 없었어요. 49제는 돌아가셨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돌아가신 직후에만 유효한 거예요. 49일 안에 한다고 그래서 49제라니까. 요걸 지나면 49제를 해봐야 헛제사예요. 작동하지 않는다니까, 이 원칙이.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자니까 49제가 있고 천도제가 있다니까요. 천도제하고 49제가 있는데 49제는 돌아가시자마자부터 시작을 해서 49일 안에 하는 거고 50일 지나면 영원히 49제는 할 수 없습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그 기간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애가 나왔어. 그러면 태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성껏 한다고 빈배잖아. 나왔다니까. 빈배가 아닌 것처럼 차 있긴 한데 빈배다. 거기다가 태교를 하면 이게 회충한테 태교를 하는 거야. 회충태교, 회충태교. 없다니까. 꽝이에요, 꽝.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49일이 지나면 더 이상의 그거는 불가능해. 그래서 49일 동안 사실 제를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것, 이게 설일치 유부 쪽에서 다 정리가 되는데 사람이 생이 있고 죽음이 있잖아요. 생이 있고 본이 있고 이게 삶이라는 뜻이에요. 탄생, 삶, 인생, 우리네 인생. 그 다음에 죽음. 죽음 뒤에 다시 윤회하니까 생이 있는데 요 기간에 중음이라는 게 있어요. 중음 기간 있어. 중간 기간. 그러니까 기간 뭘로 얘기하면 되냐면 내가 법적으로 걸렸는데 재판 계류 기간. 그걸 우리는 이제 끝까지 올리려고 하면 3심까지 올라가는 거고, 더 미친 듯이 올라가면 이제 헌법소원 뭐 이런 것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3심까지 해서 안 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안이 분명한 거는 기각시켜버리지. 3심까지 못 가죠. 영장 갖고 왔습니까도 있는데 현행법은 영장 없어도 되죠. 바로 지금 즉각에서 눈에 보이는데 뭘. 그래서 요 재판 기간을, 요 중음 기간을, 요 기간, 죽음에서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기간,
그러니까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중음중유라고 하는데 생사에 걸쳐 있는 기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깨어 있는 삶이면 지금 우리 일상이라면 이게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꿈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그게 있죠. 그러니까 눈을 감자마자 바로 꿈을 꾸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시간대가 있는 거죠. 그게 조금 더 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피곤하고 이러면 진짜 뭐 몇 분도 안 돼서 사람이 자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뭐 한 시간씩 막 이렇게 뒤척거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이 꿈을 결정하는 결정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생에서 어떻게 살았냐 굉장히 중요해. 네가 어떻게 살았냐 굉장히 중요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요때 조금만 생각이 틀어져 버리면 악몽을 꿀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누가 잠만 자면 자꾸 귀신이 꿈에 보인다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의 특징이 9시 뉴스를 잘 못 봅니다. 그 전에 자면. 저도 예전에 어른들 보면서 내가 왜 저러나 싶었거든. 소파에서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겠는데 누워있다가 이렇게 반쯤 자. 병든 닭같이 이렇게 약간 졸고 있거든. 그러면 TV를 켜놓고 있어서 이렇게 자는 것 같으면 끄잖아. 그럼 본다. 갑자기 깨어나. 사람이 깨어나. 본다. 이렇게 안 보던데. 분명히 안 보던데. 이거 자는데. 그러니까 다 자는 건 아니야. 사실 다 자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그게 언제쯤 일어나냐면 한 8시 반부터 9시 사이에부터 시작이 돼. 그리고 그게 한 9시 반 정도 사이까지 되는 거고 그때 못 주무시면 잘못하면 뭐 1시까지 못 자. 사람이 쭉 간다고. 그게 연세 드신 분의 특징이거든요. 연세 드신 분의 특징. 아니 맞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자는데 그때 TV를 틀어놓고 자니까 TV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보면 뭐 스토리는 뭐냐면 그때 왕꽃 선녀님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8시 반에서 9시까지 하는데 그게 왕꽃 선녀님이 약간 무당 나오고 막 이렇게 신기 받고 이런. 그러니까 맨날 그걸 틀어놓고 자니까 사람이 자꾸 귀신 꿈을 꾼대. 귀신 꿈의 정체는 왕꽃 선녀님이었어. 아니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낮에 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아침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7시에 일어났어. 그러면 저녁 8시까지 11시간을 살았잖아요. 그 산 거보다 그 마지막 30분이 더 나에게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떠올릴 때가 있잖아. 그러면 젊었을 때로 안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물론 뭐 아주 젊었을 때 우리 부모님을 봤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괜찮을 때부터 봐왔잖아. 자식이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 한 30대부터 40대, 50대 이렇게 봐왔잖아. 그런데 떠오르면 대부분 뒤쪽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까운 거가 더 영향력을 크게 미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조금만 잘못 걸리면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관계없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된다. 이상한 죽음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사람 죽을 때 자꾸 옆에서 너무 슬퍼하고 몸을 흔들지 마라. 몸 흔들고 막 이러면 내가 지금 죽어가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아유 어떻게 되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옆에서 사운드가 또 이런 사운드가 들어오면서 막 이러면 그 다음에 그게 아니 당연히 그게 참 그게 묘한 거거든. 중환자실에서 의식 불명으로 있는 거하고 돌아가신 거하고 또 느낌이 달라요. 그게 그거거든.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 자식을 잃은 거하고 미국 같은 데 가 있어가지고 안 돌아오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 어차피 못 봐.
아니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슬픔이 없는 자식은 없을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든자리는 표가 안 나도 난자리는 표가 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아군이 한 명 사라진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이해득실에 따라서 아군과 적군이 갈리는데 부모는 거의 유일하게 무조건적인 아군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는 부모는 위증이 성립이 안 돼. 자식의 죄와 관련해서는 위증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나쁜 행동을 했는데 알리바이를 부모가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법적 효력도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니까. 예. 외국 같으면 그런 것도 뭐 심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정서상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안 걸거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숙연한 생각이 였겠어. 꼭 안 울더라도. 그리고 부모님만 돌아가셔서 숙연한 게 아니고 죽음을 보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반조하게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죽어도 숙연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유기체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다른 대상이 죽었을 때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게 환기되어 있기 때문에 숙연해지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나랑 가장 가까운 혈족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데미지가 당연히 박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슬픔을 표현해 버리면 가만히 있는 것만 갖고도 안 좋은 그 느낌이, 그 숙연한 느낌이 죽는 사람한테 전달됩니다.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보통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사람 문제가 아니고 보통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분위기가 조금 쎄한데 뭐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그거를 언제 느끼냐면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활발하게 할 때는 그게 잘 안 느껴지고 그냥 이렇게 여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눈치 보고 있으면 그게 잘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내가 말을 안 할 때 듣는 힘이 커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몰두해 있으면 그런 분위기 파악 잘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지금 죽어가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 내 가족들이 옆에서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으면 뭐 임종을 보는 사람이 다 지친이지. 뭐 길 가던 사람이 임종 보러 오겠어요? 다 어떻게 보면 가족 중에서도 최고 가족들만 딱 모여 있는 거잖아. 그러면 기분 다 별로 안 좋지요.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환희로 와요.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그런데 그 기분이, 우울한 기운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선택지가 왕꽃선녀님 선택지처럼 좀 안 좋은 쪽으로 선택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신념이 뚜렷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 거야라는 막 이렇게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은 안 흔들려. 근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홈쇼핑만 보면서도 흔들리잖아. 아니 홈쇼핑 호스트가 내 친척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왜 흔들려야 되냐라고 하지만 흔들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 자식들이 옆에서 내 주변에 내가 누워있는 내 자식들이 옆에서 흔들어 버리면 안 흔들리겠어. 그래서 최대한 절제해라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임종을 안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해요. 서로 쇼부만 잘 되면, 서로 이렇게 관계만 잘 되면 임종 볼 때 의연하게 있기는 어려워요. 자식들 입장에서 그게 의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5만 가지 꼭 좋은 생각만 나는 건 아니에요. 안 좋게 했던 것도 나지만 그게 미운정, 고운정이 동시에 발출되면서 이렇게 침잠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아니 그게 맞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뭐 다 좋은 일만 있었겠어. 두드려 맞고 뭐 별 욕 먹고 이거 다 같이 있는 게 부모지. 그래서 요때 선택지가 조금만 잘못되면 안 좋은. 그러니까 꿈은 깨는데
꿈은 깨는데 다음 생이 결정될 때 안 좋은 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자, 인생이라는 게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지도.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반전 기회가 있다니까요. 반전 기회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고스톱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꿈을 꿨는데 고스톱 타짜야, 내가 타짜.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인가 뭐 그때쯤에 1학년, 2학년 뭐 이때쯤에. 근데 내가 왜 그 꿈을 꿨는지 내가 알거든. 이유는 간단해요. 명절이었는데 어른들이 와서 치고 있었어. 계속. 그리고 나는 그 옆에서 자고 있었어. 그래서 고스톱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모 삼천 그 얘기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조금 하거든, 사실. 그게 핵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로 완전히 다 바뀌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약한 사람은 그런데 영향을 받아요. 그건 100%입니다. 그래서 요 중음의 기간을 불교에서는 49일이라고 하고 7일마다 한 번씩 재판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심제입니다. 우리가 3심제를 선택하는 것처럼 7심제. 그리고 요 상태에 있을 때는 요게 계류 상태예요. 그러면 다 49일이 지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극선 극악은 바로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재밌어. 현행 보면 그냥 법정 구속이에요. 바로 구속이에요. 영장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구속입니다. 현행범인데 뭐. 아니, 맞잖아. 되게 재밌어요. 이거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49일입니까? 아닙니다. 극선극악. 진짜 A급, 진짜 C급은, 그건 바로 끝난다는 거예요. 한 방에. 7심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안이 명료한데 무조건 다 기각이죠. 무조건 다 기각이죠. 올리면 이런 거 올리지 마라 한다니까. 법원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보통 이제 그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49일인 거예요. 49일. 그리고 이때가 계속 사람이 흔들릴 때. 그래서 그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 얘기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맨 마지막으로 남는, 제일 먼저 가는 감각기관이 눈이에요. 눈 갑니다. 그래서 눈 이렇게 딱 해보면 이렇게 가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남는 게 귀예요. 그래서 임종을 좀 내가 늦었어요. 그러면 귀에다 대고 얘기해라. 아버지 저 왔어요.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 귀가 맨 마지막까지 남는 감각기관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요 자녀되는 기간, 여기서는 끝났고 요 다음 선택지에서 변화되는 기간. 사실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형광등으로 얘기하면 껐다 켰다 할 때 나가는 거거든. 이게 계속 켜놓으면 안 나가거든. 그래서 이 선택지가 있을 때, 요때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요때 좋은 선택지를 줄 거냐가 사실은 49제예요.